자, 저렇게까지 공개하는 경제 관련 회의를 할 상황이 된 거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에 있습니다. 자, GDP, 국내 총생산 3분기 연속 0%대입니다. 0% 성장이요. 이거 성장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커지는 S의 공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경제는 나빠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더 보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0.3%입니다. 요즘에 이자율 생각하시면은 실감 나시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물가 성장률, 아니 물가 증가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 사실상 거꾸로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지금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버팀목. 겨우 이걸로 버티고 있다. 수출 부진이 성장 발목 잡고 있다. 내년 성장률 1%대 겨우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이런 걱정 때문에 어제 그런 비상회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수출 얘기가 주로 많이 실려 있는데 사실은 내수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된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도요, 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푼다고 했죠. 대출 관련 규제 푼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대전일보인데요.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전히 풀리나.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세종시 빼고 다 풀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 대전 이쪽에서는 이거에 관심이 있군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정부 4달 중 추가 해제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죠. 김상일 전. 네. 부동산 관련 규제, 네. 지금 과감히 좀 풀 땐가 아직은 좀 더 신중히 기다릴 땐가 이거 여러 가지 또 판단이 있어요. 네. 어제 일단 대출 관련은 일단 일부분 풀기로 했거든요. 나머지 남은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뭐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예. 정책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예. 건지,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명확해야죠. 예. 그냥 뭐가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른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 후과가 훨씬 크다. 부메랑 효과가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이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예. 그리고 투기를 막는 정책이었다면 이런 거를 푸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풀어야 되고 이걸 함으로써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 그래서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이 경제 효과가 얼마가 있으니까 이걸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 정책이 부동산 안정이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풀다가 언제부터는 다시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줘야지. 예.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예. 기대하고 보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비상인데 비상이 별로 없어요. 비상하면 긴박감 이런 건 못 느꼈다는 비상을 겁니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비상한 부분을 진단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비상을 진단을 해야 비상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고요. 예. 민생이라 그러면 대부분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 같은 걸 갖다 놓고 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경제를 잘 끌어가겠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그건 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뭐 다 산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분야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산업화를 해서 시장을 끌고 갑니까?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활동하게 놔두고 여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개입을 해가지고 더 잘 작동하게 그 시장 실패를 고쳐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지금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봤지만 지금은 정부 소비가 0.2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 정부 소비나 이런 걸 늘려주는 거, 그리고 정부가 효과적인 뭔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분.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분야에서 다 정부 소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분야를 잘 찾아서 그 부분의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께도 질문 좀 드려도 될 텐데 어제 비상회의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요. 아까 김상일 전 특보는
보시다가 이건 돌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가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 부동산 규제, 특히 어제는 대출 규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규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장 반응을 보면서 할 텐데 세종시 얘기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약간 압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어제 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로 됐죠. 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서 시장에서 효과를 갖다 보겠다라는 그런 회의라기보다는 예.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서민 물가 그다음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이렇게 챙기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런 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뢰 이런 걸 네. 주기 위한 자리였다. 네, 사실 예.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예. 홈런이 되거나 삼루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예. 봐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예. 때문에 특히 게다가 뭐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한 채권 시장 예. 문제도 같이 겹쳐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지금 가장 큰 불만은 그거지 않습니까? 정부 뭐 하냐. 정부가 좀 뭐 하고 있길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고 예. 부동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느냐. 지금 그 예. 불만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처 전문가인 장관들이 직접 발언을 하고 예. 그래서 물론 단기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주기 위한 안정감과 안도를 주기 위한 저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크게 뭔가 한 방이 있었어야 돼라고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시간이었겠지만 예. 일단 직접 챙기는 모습을 대통령실이 보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있다고 부동산 생각해요. 관련 이 규제는요. 부동산은 이건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규제를 이제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서 일부 예. 지역에서는 안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예. 아까 뭐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 패키지로 함께 정책을 내놔야지 분야별로 아이템별로 하나하나를 뭔가 내놔서는 좀 정교하게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지금. 경제 쪽에서도 부동산도 있고 산업 규제도 있고 제조업도 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교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도 좀 만들어서 한꺼번에 예. 내놔야지 이쪽 부동산 경색됐다고 해서 여기 규제 풀고 여기 좀 대출 규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은 불균형이 좀 더 심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 소장님 발언 기회 요청하신데 한 1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어제가 제목이 비상경제회의예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봤을 거예요. 어. 근데 왜 저거를 TV로 중계를 하나 예.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예. 딱 두 가지 저는 봤어요. 어.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들 투자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 예. 한다는 것.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핵심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환율, 금리, 예. 물가 요 세 가지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세금 좀 깎아준다고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까? 환율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 이렇게 예, 올랐는데 투자할 여지가 없어요. 그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국무위원들 굉장히 가벼운 농담을 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적인 어떤 정책 예. 제시 못하면서 이거를 비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거기다 붙여놔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뭐 기업인이라든가 예. 국민들 여기에 발언 아예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도라 그러면 비상경제회의다 그래가지고 준비할 정도는 아니, 그냥 국무회의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평가 여러 가지고요. 뭐 다양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뭐 일단 지나갔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오늘 있고요. 지역 신문도 더 있습니다. 보실게요. 다음입니다. 현안마다 지방채 늘어나는 빚. 지방정부 빚이 늘어난다. 광주시 중기재정 빨간불 켜졌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금 예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자꾸 빚이 늘어난다. 채권 발행에 문제도 있다. 뭐 이런 기사 계속 나오는데 역시 이제 광주일보도 이런 내용 전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강원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레고랜드 이 상황이죠. 역시 이 내용이네요.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발칵했던 문제잖아요. 자, 여기 부지사가 밝혔습니다. 뭐 자금 경색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강원 경제부지사 어제 발표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중앙일간지에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소개해드리죠. 뒷북 강원도. 여기에 다 담겨 있네요. 뒷북 강원도. 상환하겠다. 김진태 지사 어제 어디 해외 출장 갔다 빨리 귀국했어요. 그래서 사퇴 거저 미안합니다. 요겁니다. 민윤 전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 잘 아시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김진태 지사가 조금 무슨 성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예. 문제는 이제 금융당국이 너무 대처가 늦었다는 부분이 또 한번 지적될 수 있고요. 예.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제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그래서 뭐 김진태 지사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예. 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이런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잘 풀어나가야 된다. 지방재정이라고 예. 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이 타산지석으로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다 상황 설명하면서 일단 뭐 미안하다 입장 냈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장도 아마 굉장한 학습 효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음은요. 기타 기사 몇 가지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장쯔의 전쯔단은 견자단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유명한 중국 배우 아닙니까? 근데 시진핑 치어리더 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 스타 배우들 장기 집권 굳힌 당대 후 체제 선전에 나서고 있답니다. 이게 과연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늘 중국 배우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그렇죠.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은혜 남편 죽을 때까지 범행했을 것.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이제 법원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나왔죠? 판결이요.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이 공범 조연수 징역 30년. 사회에서 영구격리 속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많은 분들 계속 이 사건 뭔지 아시죠? 계속 이제 내용 보셨는데 어제 이런 일단 법원의 판단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